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켈리 데이비드 소로의 강력한 한 문장을 통해 여러분의 잠재력을 일깨워 드리고자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삶을 산다. 이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파동을 일으키나요? 아마도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한 진실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깊은 공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단순히 비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는 조용한 절망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강력한 등대와도 같습니다. 소로는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용한 절망 속에 산다고 했을까요?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회적 기준과 외부의 기대에 갇혀 살아가는 현실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야 혹은 남들도 다 이렇게 살잖아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진정한 열정과 꿈을 외면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로가 말하는 조용한 절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도 뭔가 알 수 없는 공허함이나 불만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남들에게는 부족함 없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이것이 전부일까라는 질문이 맴돌고 있지는 않은가요? 바로 이러한 감정들이 소로가 일깨워주고자 했던 조용한 절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 예를 들어 좋은 직장, 높은 연봉, 화려한 소비 생활 등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내면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대에 갇혀 우리 본연의 욕구와 열정을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체념은 굳어진 절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체념 속에 머무를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한 여정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소로는 그의 저서에서 이러한 조용한 절망을 이겨내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내면적 해석과 태도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무처럼 우리 내면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회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기준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정립한 진정한 가치인가요? 지금 바로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여정이야말로 조용한 절망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을 진정한 자아와 대면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로는 조용한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하십시오. 사회가 말하는 성공이나 행복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만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내십시오. 남들이 가는 길을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둘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여러분 안에서 울려 퍼지는 작은 속삭임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열정과 꿈의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때로는 희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꾸준히 귀 기울이면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셋째, 자연과 교감하십시오. 소로가 월든 호숫가에서 자연과 함께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았듯이 여러분도 자연 속에서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과 성찰의 시간을 선물하며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해줍니다.
넷째, 의식적인 삶을 사십시오. 맹목적인 절제가 아닌 삶의 모든 순간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며 여러분의 동기를 스스로 안에서 찾아내십시오. 즉, 무의미한 일상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고독을 즐기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여러분 자신과 친구가 되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희망을 품으십시오. 서로가 평생 가난했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듯이 여러분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희망은 가장 강력한 동기이자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소한 삶 속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로는 최소한의 소비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하며 현대 문명의 의미 없는 소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호숫가에서 직접 오두막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인 간소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과도한 소비, 불필요한 정보의 홍수, 혹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간소한 삶은 여러분에게 더 큰 자유와 내면의 평화를 선사할 것입니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은 서로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는 자연을 깊이 관찰하고 자연 속에서 삶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자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고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숲길을 걷거나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십시오. 자연의 위대함 속에서 여러분의 고민은 작아지고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부당하거나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용기가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물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조용한 절망이라는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소로는 콩코드에서 태어나 평생 고향을 사랑했으며 자연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전에 문학적 명성을 얻지 못했지만 사후에 그의 작품이 세계의 고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조용한 절망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정한 삶을 살았던 증거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여러분답게 만드십시오. 사회가 정해놓은 길이 아닌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가 이끄는 길을 따르십시오. 조용한 절망 속에 갇히지 말고 스스로의 빛을 발하며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빛나는 열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깨우고 그 열정을 불태워 여러분만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조용한 절망 속에 머무를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창조해 나갈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삶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이며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조용한 절망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안에 강렬한 생명력을 깨워 빛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